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한 의미와 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풀기 위한 식을 만드는 포뮬레이션을 첫 번째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의 이론은 크게 네 가지 꼭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포뮬레이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회귀 분석의 회귀 개수를 추정하는 학습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학습된 모형에 대한 회귀 개수의 해석과 그 다음에 모델에 대한 이해를 이제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분류 모형에 대해서 분류 성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하고 R 실습을 진행을 한 것으로 이번 챕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현대카드에서 예전에 나왔던 지하철에서 자리를 잡는 것에 대한 알고리즘을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자 했던 영상인데요. 이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오브 알고리즘 2 지하철 자리 앉기 알고리즘. 매일 타는 지하철, 이 자리 앉기가 아주 싸움이지, 싸움. 만원 지하철을 타면 넌 나름 탐색을 했겠지. 그리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왠지 내릴 것 같은 사람 앞에 섰겠지. 그리고 꿈쩍 않는 그를 계속 주시하다가 목적지에 도착했겠지. 언제까지 그렇게 대충 감으로 살래? 자, 내가 앉을 확률 99.9%의 알고리즘을 알려줄 테니 우리 좀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고. 먼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유형을 파악해볼 거야.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내릴지 확인하려면 정확한 계산이 필요해. 지하철에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외형만 보고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내릴지 알 수 있지. 그 사람이 이번 역에 내릴 사건을 Y라고 치자. 그리고 각각 역에 내리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 변수들을 아래처럼 지정할게. X1은 짐 보유 여부, X2는 소지품, X3는 신문, XN은 복장. X1에서 N까지 조건이 주어졌을 때 Y가 1일 확률, 즉 그 사람이 이번 역에 내릴 확률을 조건부 확률 방정식을 통해서 구할 건데 이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지하철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이번 역에 내릴 확률이 가장 큰 사람을 찾으려는 거야. 느낌이 좀 오나? 식은 로그 1 빼기 px1 x2 xn 바 y분의 px1 x2 xn 바 y는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1 더하기 베타 n xn이야. 이 식을 정리하면 px1 x2 xn 바 y는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1 더하기 베타 n xn 분의 익스포넨셜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1 더하기 베타 n xn이야.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 베타 0부터 베타 n까지의 값을 풀어내는 방정식이야. 차라리 서서 가겠다고? 좀만 참아봐. 베타 값들은 독립 변수에 따른 승객의 상황에 따라 그 승객이 다음 역에 내렸나 안 내렸나의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찾을 수 있어. 자, 이제 승객의 상태를 우리가 찾은 베타 값을 넣은 방정식에 차례로 대입해볼까? 이분은 57%, 이분은 39%, 12%, 4%. 자, 이분 1 더하기 4.3754분의 4.3754는 0.8139, 즉 81.39%야. 이번 역에 내릴 확률이 가장 크지. 이번 역은 대학역입니다. 어때? 딱이죠? 쉽죠? 봤어? 이렇게 알고리즘은 너의 시간과 체력을 아껴준다고. 응? 더 알려줄 알고리즘 없냐고? 자, 이리 와봐. 채널. 자, 이게 이제 광고를 통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설명을 한 건데 이 광고만 가지고서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지금 방금 이정재라는 이 배우가 이 광고를 통해서 했던 얘기들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이름은 다시 잠시 눈여겨봐야 될 점이 뭐냐면 이름은 분명히 리그레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회귀 분석 리그레션은 y값이 연속형 변수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하는 일은 뭐냐면 분류를 하는 겁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이죠. 자, 여기서 한번 10명의 연예인들에 대한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진만 보고 이 연예인들 또는 유명인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성별을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고 성별을 맞춘다는 것은 결국은 X라는 변수는 사진이 되고요. Y라는 변수는 성별, 남성이면 male, 여성이면 female인 성별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측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의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 이범주 분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100% 정확하게 분류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5분은 남성이고요. 아래에 있는 5분은 여성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어렸을 때 신생아 때는 성별을 구분할 수가 없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외모를 보고 또는 분위기를 보고 여기서는 사진을 보는 거기 때문에 뭐 목소리나 이런 건 모릅니다만은 어떤 그 외모에서 풍기는 느낌을 가지고서 저 사람이 남성일 것이다, 여성일 것이다를 분류를 했을 때 거의 99.999% 간혹가다 틀릴 수는 있겠지만 100%에 가까운 분류기, 성별 분류기가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학습이 되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중선형 회귀 분석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다중선형 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 y와 설명 변수 x들 사이에 linear relationship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선형 관계를 찾는 것이었죠. 그래서 종속 변수와 설명 변수들 간의 결합을 해주는 선형 결합 계수, 회귀 계수인 이 파란색으로 주어져 있던 베타 햇들을 찾는 게 바로 선형 회귀 분석의 학습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의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데이터는 설명 변수, 이 age라는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bp라는 이제 혈압에 관련된 변수가 있습니다. 33명의 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나이에 따른 혈압을 한번 측정을 해 보았을 때 아래 그림과 같은 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x축은 age, 나이가 되겠고요. y축은 sbp, 혈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보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혈압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완벽한 직선식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나이와 혈압 사이에는 선형 관계식으로 추정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식을 실제로 추정을 해보면 여기서 보시는 이 파란색 식이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상수항은 82.54, 그 다음에 첫 번째 x에 대한 age에 대한 회귀계수는 1.22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82.54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들어갈수록 혈압은 1.222만큼 더 높아진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예시를 바꿔보겠습니다. 예시를 똑같이 설명 변수는 나이인데 두 번째는 어떤 심장병, heart disease에 대한 부분이 이제 판정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가지고 볼게요. 판정을 받았으면 1이고요. 여기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는 케이스들처럼 판정을 받지 않았으면 0이라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X축은 나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이제 0 아니면 1인데 여기서의 no가 0이 되겠고요. yes가 1이 되겠습니다. 종속 변수의 값이 0 아니면 1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의 검정색 점들이 사람인데 나이에 따라서 이 심장병이 있거나 이쪽은 이제 없는 거죠. 없거나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검정색을 바탕으로 해서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들을 사용을 해서 굳이 선형 회귀 분석을 만들어 보고자 시도를 하면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이 파란색 직선이 바로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추정한 회귀식입니다. 회귀 모형이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귀 모형은 x가 주어졌을 때 y1 또는 0이라는 이 값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추정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딱 봐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파란색 직선이 검정색 점들을 잘 표현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우리는 지금 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y는 베타 0 햇 더하기 베타 1 햇 x1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y값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y값은 0 아니면 1 두 가지의 값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형 회귀 분석의 우변은 베타와 x는 연속형의 숫자들이기 때문에 범위에 제한이 없는 반면에 좌변 같은 경우에는 0 아니면 1이라는 범위의 제약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이제 한번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y값이 아니라 0, 1이 아니라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 y는 1일 확률, 다시 말하면 앞서 예시에서는 심장병에 진단받을 확률을 추정을 해보자, 회귀식으로 추정을 해보자 라고 해보면 이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좌변 자체가 이제 0부터 1 사이의 연속형의 숫자 값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범위를 갖고 있어서 양쪽 좌변과 우변의 범위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확률값을 종속 변수가 특정 범주에 속할 확률값 자체를 사용을 해서 회귀 모형을 만든다고 해도 회귀식의 왼쪽과 오른쪽이 가질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보면 X축은 테뉴어, 다시 말하면 가입 기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이제 어떤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구매를 한 이력, 한 번이라도 구매를 했으면 1이고요. 구매를 하지 않았으면 0인 상황에 대해서 점들을 고객들에 대해서 찍어보면 0% 또는 100% 중에 하나만 나올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귀식을 만들어 보면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 선으로 만들어지긴 하는데 이 파란색 선에 대한 R 스퀘어가 겨우 0.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정성적으로 봐도 잔차는 정규성을 가지지 못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최적의 회귀식이 만족해야 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100%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0과 1 사이의 확률값이지만 이 회귀식 자체는 1보다도 큰 쪽으로도 추정이 될 수가 있고요. 0보다도 작은 쪽으로도 이론적으로는 추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이 문제에 대해서 왼쪽과 회귀식의 왼쪽과 오른쪽의 범위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보자면 만약에 우리가 확률값을 추정을 하고 싶다면 왼쪽과 같은 형태로 나오는 회귀식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선형 회귀식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처럼 0보다 작은 부분, 1보다 큰 부분이 y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산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가 맞지가 않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왼쪽에 보이는 이러한 리니어 리그레션이 아니라 0부터 1 사이의 확률값에 대한 어떤 특정한 S자 형태 곡선으로 추정을 해줄 수 있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지금부터 이제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로지스틱 회귀식을 만드는 것부터 배우고요.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추정을 할 것인지, 회귀 개수를 찾을 것인지를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보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이범주 분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웃컴은 0 아니면 1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선형 회귀식에서의 이 회귀 개수, 선형 결합, 종속 설명 변수와 회귀 개수들의 설명 결합은 범위에 대한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냐면 X들의 조합으로 가질 수 있는 범위와 이범주 분류에서 Y가 가질 수 있는 범위 사이에 미스매치가 발생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아래 식에서 왼쪽 좌변의 Y는
0 또는 1 값만을 가질 수 있는 반면에 오른쪽 우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실수값,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의 값을 전부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의 회귀식의 형태를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각의 설명 변수가 얼마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에 대한 결론을 내어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해당하는 설명 변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확률 또는 특정 범주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여기 나온 이 두 가지 예시가 그 얘기입니다. significant variable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과 explainability, 설명력이 있다는 게 지금 방금 제시한 두 가지 예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을 우변의 회귀식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좌변에 해당하는 값을 적절히 변형을 해서 둘 사이의 범위를 맞춰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회귀식이 성립하도록 만드는 작업을 지금부터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최종적인 목적은 설명 변수들을 가져다가 최종적인 아웃컴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0 아니면 1이 되도록 하는 어떤 함수를 찾을 겁니다. 아까 예시에서의 지하철 자리 찾기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자리에 앉아있는 승객들이 다음 역에서 내리면 1, 내리지 않으면 0이라는 아웃컴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리는지 내리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를 소지품의 여부, 신문의 여부, 그다음에 복장의 여부들 같은 설명 변수들로 함수를 구성을 하겠다는 게 바로 그 예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처들이,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설명을 해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한번 살짝 듣고 넘어가세요. y를 선형 리니어 리그레션처럼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y에 대한 로짓 함수를 취급하겠다. 그러니까 y 자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y의 로짓 함수를 아웃풋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게 첫 번째 속성이고요. 이 로짓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설명 변수들에 대한 리니어 펑션, 선형 모형으로서 추정이 될 수 있다, 포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로짓은 나중에 결국은 어떠한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있느냐, 아까 지하철 자리 잡기 알고리즘 예시처럼 이 승객이 다음 역에 내릴 확률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확률을 직접 산출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로짓 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몇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그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승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용어는 as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 데이터입니다. 2010년도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 런던의 이제 유명한 도박사들이 각국의 우승 배당을 이렇게 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우승 배당은 9대2고요. 브라질의 우승 배당은 역시 9대2입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박지성 선수가 있는 우리나라의 우승 배당은 당시에 250대1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배당에서의 9대2, 250대1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승산입니다. 승산은 여기 지금 보시는 식처럼 성공하지 못할 확률분의 성공할 확률의 비율이 바로 승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P라는 거는 이제 클래스 1을 주로 이제 성공 범주 또는 주 범주라고 표현을 하면, 해당하는 범주에 속할 확률을 해당하는 범주에 속하지 않을 확률로 나눈 게 승산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스페인에 대한 우승 배당이 9대2다라는 얘기는 우승할 확률, 스페인이 우승할 확률 우승하지 못할 확률분의 우승할 확률이 9분의 2였다라는 뜻이고요. 이거 두 개 계산을 하면 9p는 2 빼기 2p니까 11p는 2가 돼서 결국은 우승 확률 p는 11분의 2가 됩니다. 같은 계산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우승 확률은 250분의 1, 0.0398%이 돼서 0.398%가 되고요. 우리가 1000년을 살면 통계적으로 한 번은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승산의 개념을 도입을 했느냐 살펴보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원래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y값은
0 또는 1이라는 디스크리트한 값을 갖고요. 여기에 대해서 해당하는 y값이 1의 확률을 가지는 확률값으로 변형을 하면 이거는 0부터 1 사이의 연속형의 숫자로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y는 1일 확률을 그냥 p라고 정의를 하자면 승산은 1-p분의 p입니다. 이 1-p분의 p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x축이 확률이고요. y축이 승산이니까 확률값이 0일 때는 1 빼기 0분의 0이니까 0이 되겠고요. 확률값이 1이 되면 1 빼기 1분의 1이니까 0분의 1이 돼서 1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이제 작거나 같은 죄송합니다. 1이 아니라 무한대가 되겠죠. 1 빼기 1분의 1이니까 0분의 1이 돼서 무한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무한대가 됩니다. 그러면 뭔가 좀 보이지 않으세요? 여기서 보면 원래는 0부터 1 사이의 범위까지만 가졌었는데 그걸 확률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0 아니면 1이라는 디스크리트한 이산적인 값만 가졌었는데 확률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0부터 1 사이라는 연속형의 숫자가 가능해졌고요. 거기에 승산을 도입함으로써 0부터 무한대까지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승산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뭐냐면 첫 번째, 아직까지도 음수를 가질 수 없다. 두 번째는 비대칭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작업이 바로 승산의 로그를 씌우는 겁니다. 이 식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확률값이 1이 된다면 로그 1-p분의 p는 얼마가 되느냐면 0이 됩니다. 로그 함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생겨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로그 0을 집어넣으면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반면에 만약에 p가 0이 이거 실수입니다. p가 0이 되면 전체가 0이 되고 로그 1-p분의 p도 0이 되겠고요.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요. p가 확률값이 1이 되면 1 빼기 1분의 1이니까 0분의 1이 돼서 무한대가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로그를 씌우면 역시 무한대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승산에 로그를 씌우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실수값의 범위를 가지면서 시메트릭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확률에 따른 승산의 그래프고요. 0.5일 때 로그 승산이 0의 값을 갖고요. 양쪽으로 대칭의 형태를 가지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값을 모두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실제 회귀 계수를 추정하는 회귀식은 이제 바로 로짓 함수를 쓴다라는 게 바로 이 함수를 의미를 한 거라고 봐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성공 확률에 대한 로그 승산을 선형식으로 추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 데이터를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만약에 실제로 x값들이 주어졌을 때, 설명 변수들이 주어졌을 때 성공 범주에 속할 확률이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이걸 이제 다시 p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로그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지수를 씌울 수가 있겠고요. 요 지수를 씌운 거에 대해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 요 p는 1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에 여기에 있는 회귀식 분의 1의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뒤에서 우리가 회귀식에 대한 부분을 이제 추정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간략하게 시그마 x 기분 베타라는 표현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라는 게 요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선형 함수 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하겠고요. 요 표현식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번 꼭지 설명을 할 때 계속적으로 사용이 될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전 페이지하고 다르게 똑같은 식인데 여기서 보면 1 익스포넨셜 선형식분의 익스포넨셜 선형식이 나오죠. 이거 사실은 두 개가 같은 게 뭐냐면 분자 분모를 요 익스포넨셜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결국은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를 약분을 하게 되면 분자는 1이 남고요. 분모는 이 파트가 1이 되고요. 더하기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해서 베타 0 헷 더하기 베타 1 헷 x1 쭉 해서
베타 i hat xi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페이지의 확률값에 대한 식이나 이전 페이지의 확률값에 대한 표현식이 사실은 같은 식이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로지스틱 회계 분석의 포뮬레이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꼭지에서는 이렇게 포뮬레이션이 된 회계 모형의 회계 개수를 찾아가는 학습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